이번에는 우리 HL1 레벨에서 이제 유효부하 지수 곡선을 만들었을 때 LOLE, ENS에 대한 수식입니다. 논문 쓸 때는 이 6번, 7번, 8번식이 이런 식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럼 HL2 레벨은 어떻게 될 것인가? HL2 레벨도 유효부하 지수 곡선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앞에서 이제 HL1 레벨에서는 발전기 있으면은 부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발전기 사고 확률 Q, 용량 C가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 사고 확률을 0으로 놓고 용량에 대해서 여기 혹 달린 부하, 이 부하의 크기는 C고 이거하고 동일하고 역시 사고 확률은 부하 이제 존재 확률, 부하가 발생할 확률을 이 Q로 FR로 이렇게 이거는 같다라고 이렇게 이걸 유효부하 이펙티브 로드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송전 계통이 없습니다. 송전 계통. 그러면 송전 계통을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어, 제가 한 25년 1996년도니까 벌써 25년 됐네요. 캐나다 갔을 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HL2 레벨에서 유효부하, 이제 송전 계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는 이게 있는 거죠. 이것을 유효부하 지수 곡선을 여기에 대한 용량, 송전선로 용량과 Q라고 하는 송전선로의 사고 확률을 감안해서 어라이벌 파워를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트로 나오거든요. 이러한 발전기를 여기에 이제 여기 발전기가 하나 있는 그러한 발전기로 가지고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요거는 HL1 레벨하고 똑같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거는 여기 어라블 파워까지 오는, 예, 어라블 파워까지 오는 그러한 이러한, 그 각각의 상태에 따른, 발전기가 되겠죠. 그 발전기를 다 합치면 멀티 스테이트가 될 텐데요. 이 그림은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가서 여러분 HL1 레벨하고 같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SCI 논문도 내고 지금 또 뭐 이 개념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HL2 레벨, 2 레벨에 대한 바로 릴라이빌리티 인덱스를 구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K는 모선 번호입니다. 모선. 그래서 K 모선에 대해서 물론 요것도 이제 이 모선별로 이 K 모선별로 다 있는 거죠. 예, 여러 개가. 예, 그러면 모선별로 이 바로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선별로 LOLEN에서 모선별로 유효부하 지수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시스템 인덱스는 이와 같이 하자. ENS는 모선별 ENS 정전 에너지는 다 합치면은 전체 시스템 ENS하고 같을 것이고요. ELC, 이건 이제 메가와트죠. per year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쳐질 겁니다. 근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LOL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LOL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특허도 냈습니다. 예, 요것을 HL2 레벨의 EL 이펙티브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HL2 레벨에서 HL1 레벨을 빼면은 송전 트랜스미션 시스템의 인덱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한전이 관심이 있는 거죠. 요거 값에. 우리 발전회사는 요거 값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정부는 아마 요거 값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너레이션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송전선로니까, 송전계통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송전계통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요거는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기본 알고리즘.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은데요. 노멀 상태와 부분 정전, 대정전.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발전기가 한 대, 두 대, 그 100메가와트짜리 송전선로가 100메가, 100메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복합 전력 계통 송전선로까지 가면 이게 제너레이터는 0.1 사고 확률, 선로는 0.0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마 될 겁니다. 사건 1은 발전계통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부하에 대한 공급 부정이 발생해서 공급 지정 사건이 F가 발생하는 경우의 집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걸 G라고 해봅시다. 또 T는 송전설로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좀 집합이라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방금 전에 그 계통에서요. 요 계통에서 공급 지정이 발생할 거를 보면은 n-0는 하나도 탈락이 안 됐을 때, n-1은 한 개 탈락됐을 때, 예를 들면은 1번 상태는 하나도 탈락 안 돼서 다 그대로 공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2번 상태는 발전기 1번이 탈락됐네요. 그래서 n-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시스템 컨디션이 석세스하죠. 왜냐하면 부하가 100메가와트니까요. 그래서 여기 하나 탈락돼도 이거 살아있고 송전설로 두 개 다 살아있고 그러면 공급됩니다. 이건 뭐 여기 발전기가 없으니까 공급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급되니까 발전회사는 뭐 책임이 없죠. 그래서 2번 또 마찬 3번 또 상태가 4번, 5번 또 n-1까지는 공급 지장 없죠. 다 석세스합니다. 그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발전기 1번, 2번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송전설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공급 지장 발생하겠죠. 그때 확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전회사 책임이죠. 그래서 G라고, G 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7번은 L1 죽고 G1 죽었네요. L1 탈락, L1 탈락, G1 탈락. 뭐 이거 이거 살아있으니까 공급 지장 없습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8번 한번 볼까요? 8번 상태. G1 탈락, L2 탈락. 아이고야, 이거는 G1 때문에 G1과 L2로 G1 탈락하고요. L2 탈락. 이게, 근데 이게 누가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송전 회사 책임인지, 발전 회사 책임인지. 이거는, 좀, 이건 둘 다 합력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L2 송전선로 때문에 그렇고, 요걸로 보면은 발전회사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C 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9번 상태도 요건 이제 두 대니까 두 대 탈락이니까 n-2라고 하는 거고요. 저건 다 페일러인데 요것도 컴포지트 C 집합에 들어가고 G2L2 이건 G2L2니까 여기서 n-2고요. 유닛 하여튼 두 개 탈락이니까 그런데 G1, L1이 다 살아있으니까 석세스합니다. 확률은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제 L1, L2가 둘 다 탈락돼갖고 n-2 페일러네 그죠? 송전선로가 다 끊긴 거죠. 이건 확실하게 송전회사 책임이죠. 이런 식으로 아우테이지 코즈, 아우테이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12번 상태는 G1, G2, L1 요 페일러 당연히
n-3이네, 그죠? 하나, 둘, 세 개, 유닛이 하여튼 세 개 탈락이니까, 그죠? 요것도, 발전기가 하나라도 어느 거 살아있었으면은, 괜찮은데, 둘 다, 요거는 발전회사 책임이네, 그죠? 그래서 집합이라는데, 요 12번 상태를 잘 알아두면, 요거 하나라도 살아있으면은 되는데, 13번도 요거 하나라도 살아있으면은 괜찮은데요. G1, G2 중에서. 그래서, 어, 예, 발전회사 책임이네, 그죠? 예, 요거 물론 G1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거는 G1, G2 중에 하나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송전선로 두 개 다 끊겼기 때문에 여하튼 송전회사 책임이고 페일러죠. 예. 16번은 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뭐 발전회사, 송전회사 다 책임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석세서는 전력 공급 정상 상태냐, F는 부족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집합을, 세트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GTC에 들어가는 상태들을 쫙 나열할 수 있고요. G는 G 확률, C는 C 확률로 다 모아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GTC에 대한 부분 집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각각의 상태의 확률 값이 나오고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T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한 것도 요거는 여하튼 T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서로 복합적으로 발생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겠죠. 예, 예.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그림을 이와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부하 15, 10메가와트의 어떤 이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K 모션에 대한 또 시스템에 대한 인덱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예제인데요. 우리 앞에서도 이거 속눈썹로 없을 때 했죠. 했는데 속눈썹로 있다고 하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속눈썹로의 용량과 확률은 사고 확률은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서 부하는 이렇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두 개가 있고 발정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나오는 당연히 발정이 하나만 있을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LOL EN에서 크네요. 예. 근데 발정이 두 개 이제 앞에서 우리 H1 레벨은 속눈썹로 없을 때 값이었는데 보시면 1.1945044 12죠. 아마 H1에서 요거 없다고 치고 계산한 게 있을 겁니다. 비교해 보면은 요 값들이 조금 더 커요. 그 값들의 차이는 이 송전선로가 들어가면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건 바로 송전선로의 신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구성을 해보고 부하는 똑같다고 보고요. 부하는 참 반반씩 나눴습니다. 1번 모선, 2번 모선, 모선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3,000V, 이건 하동화력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하가 두 개가 돼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덱스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여러분 발전 부하가 두 개만 돼도 이런데 부하가 500개다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뭐 도저히 손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대략적으로 HL2 레벨에 예, 그런 대신에 이제 이 어라이벌 파워 바로 요걸 계산하는데 어라이벌 파워를 계산하는 요거 하려면 조류 계산, 요게 대해서는 조류 계산, 요게 대한 조류 계산, 최적 조류 계산, 목적 함수는 공급 지장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100만 개 있다면 100만 번의 조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조류 계산을 그냥 조류 계산이 아니고 목적 함수가 있는 조류 계산. 예. 자, 이거는 부하 두 개니까 조류 계산도 목적 함수를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서 공급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인가. 이 조류 계산을 한 겁니다. 이 각 상태별로. 그래서 좀 복잡하죠. 예. 자,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 HL2 레벨의 신뢰도는 여기에 송전 계통이 있는데요. 아, 이와 같은 이제 리얼 시스템, 액츄얼 시스템이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CT는 송전 슬로 용량이고 Q는 송전 슬로 예, 사고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각 어라이벌 파워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멀티 스테이트로 나옵니다. 예. 어떤 부하 지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 개 있는데 한 개에 대해서 보면은 한 개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것이 다 멀티가 나오는 거죠. 다계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계 상태 유효화를 갖는 그러한 발전기 하나로 등가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건 HL2 레벨이니까 이 발전기는 이제 발전기 사고 확률 0이라고 보고 이것을 이쪽 부하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HL2 레벨의 유효 부하가 되겠네요. 그죠? 예. 사실 이거 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25년 전에 이걸 개발했습니다. 예. 그러면 유효 부하 각 부하 지점별로 이와 같은 유효부하 지속 곡선이 나옵니다. K 모선에 대해서. 저 값이 LOLE가 될 테고, 요 영역이 ENS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식을 쓰면은 LOLE와 ENS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논문 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적 조류 계산을 여기서, 조류 계산으로 유효와 유효 전력, 무효 전력까지 감안하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유량법으로 수돗물 파이프로 보고 했습니다. 로스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아직은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뭐 상용 프로그램에서는 그 레지스턴스 저항까지 감안해서 교류 전류로 계산하면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약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최적 조류 계산 수식을 써서 계산하도록 하면은 ENS K, ELCK, LOLE 그러면은 시스템 LOLE도 계산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플로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몬테카를로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프로그램을 짠 것을 다음 시간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계통 조류 계산과 신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멀티 스테이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자, 몬테카를로 방법은 랜덤 넘버를 사용해서 발전기의 가상적인 히스토리칼, 송전설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00만 년이 다 가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결합시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플로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LLEN에서 이와 같이 계산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앞에서 했는 게 또 똑같은데 아까 앞에는 애니멀레이션이고요.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면은 이와 같이 이걸 신세시스 픽티시 신세사이즈드 픽티셔스 이퀴벌런트 제너레이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유효과 요거를 SF EG 발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Synthesized Fictitious Equivalent Generator.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요 발전기를 하려면은, 요 발전기에 이제 멀티스테이트로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이거를 원래 부하하고,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 인테그를 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임펄스 펑션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LOL ENS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발전기를 각각 해도 되고 두 대씩 해도 되고요. 두 대를 먼저 SFEG를 만들고 한 번에 해버려도 되고 그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대를 미리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니까 토탈 ELDC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해칠 2 레벨의 ELD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LOLE하고 ENS가 구해지고 역시 1번, 2번 발전기 각 발전기에 확률론적인 프로덕션 에너지가 계산이 되고 거기다가 연료비 함수 곱하면은 프로덕션 코스트가 구해지는 거죠. 예,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결과하고 우리 앞에서 했는 HL 1레벨에 HL 1레벨은 송전설로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퍼펙트하고 무한하다는 거죠. 용량이 이렇게 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값이 떨어지는 거죠. 송전설로까지 감안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이건데요. 바로 그 차이는 송전설로만의 신뢰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RG 타이라고 Ratio of Generation Transmission Adequacy Index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T분의 G, R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G가 크면은 송전설로보다 제너레이션 발전 계통 신뢰도가 크다는 거고요. 그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송전 선로를 좀 더 강화할 것이냐, 발전 계통을 더 강화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선 4개짜리 한번 볼까요? 샘플 스타디로 이것만 해도 손으로 계산 못합니다. 손으로 계산 못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프로그램 갖고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프렌트 발전기는 2대밖에 없고 송전 슬롯 4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선이 이쪽에 모선 1, 2, 3, 4, 4개네 그죠? 부하 모선은 2개밖에 없지만 총 모선이 4개라서 그래서 해보면은 간단하지만은 1번 모선에 대한 2번 모선에 대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도 손으로 계산 못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돌려서 나온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하 지점은 LOLE, 2번 부하 지점 LOLE 각각 다 구해줘. 이게 똑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캐나다 사스케찬주의 실제 계통인데 로이 빌링턴 테스트 시스템, 그래서 모디파이드 로이 빌링턴 테스트 시스템이라고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했는데 모선이 4개, 5개짜리네요. 북쪽입니다. 요 길이가 한 250k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통에 대해서 HL1 레벨, 2 레벨, 레벨 ENS 다 계산해 봤는데요. 이렇게 송전 계통만의 신뢰도도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점수는 이제 익스펜션 플래닝 하는데 요거를 요게 송전설로 한번 더 깔아볼까? 요게 더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베이스 케이스를 안 깔았을 때 하고 이 24번에 깔았을 때 하고 또 모선 1번에 발전기 하나 달았을 때 하고 네, 이렇게 해보니까 24번이 좋았어요. 그래서 24번에 실제로 그 송전설로 깔았습니다. 예. 어, 우리 RTS, IEEE Reliability Test 시스템에 또 응용을 한 문선필 박사가 있는데 한전계통도 했네요. 잠깐 소개하고 요거 리바이벌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간단하게 이제 개요만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